여러분 안녕하세요. 질병분류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생물의 실제 분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원발성과 전이성 신생물을 구분하고 주된 부위 결정 원칙과 중복병터의 개념을 이해하고 악성 신생물 코딩 원칙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발성 신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 처음 발생한 부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처음 발생한 암은 위암, 폐에서 처음 발생한 암은 폐암, 대장에서 처음 발생한 암은 대장암입니다. 이처럼 암이 최초로 발생한 장기를 원발 부위라고 합니다. 질병분류에서는 암이 처음 발생한 원발 부위를 가장 먼저 확인한 후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이성 신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발성 암이 혈액이나 림프를 타고 다른 장기로 퍼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암이 대장에 최초로 생겼었는데 이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가 되었다면 원발암은 대장이 되고 간은 전이 부위가 됩니다. 따라서 원발암과 전이암은 반드시 구분하여 분류해야 합니다. 병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암세포는 먼저 원발 부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후 주변 조직을 침윤하고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이동하여 다른 장기의 새로운 종양을 형성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는 메타스타시스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니까 메타스타시스 용어도 함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주된 부위라고 하는 것은 암이 처음 발생한 장기를 뜻합니다. 질병분류에서는 의무기록에 기록된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코드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암이 전이되었다고 해서 전이 부위를 원발암으로 코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의무기록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국가시험에서도 매우 자주 출제되는 내용으로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중복병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생물이 인접한 2개 이상의 부위를 침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전체가 다 위인데 위에 들문에 생겼을 수도 있고 위에 몸통 부분에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각각을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0.8 코드인 중복병터를 사용합니다. 중복병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신생물 코딩을 하면서 제가 나올 때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하나의 종양이 인접한 2개 이상의 부위를 침범했을 때는 중복병터는 0.8 코드를 사용한다. 중복병터는 4단위수의 0.8 코드를 사용한다 라는 거 하나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악성 신생물 C코드를 코딩할 때는 항상 같은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코딩 순서는 원발성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전이가 되었는지 전이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중복병터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주된 부위를 코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건 중복병터는 4단위수의 0.8을 사용한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발성이라고 하는 것, 암이 처음으로 발생한 부위를 뜻한다. 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발암에서 다른 장기로 퍼진 암을 뜻하고, 중복병터는 하나의 종양이 인접한 부위를 함께 침범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4단위수의 0.8을 사용한다 라는 점, 그리고 최종 코딩은 항상 주된 부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신생물의 분류 원칙을 병리학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생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이 어디에서 처음 발생했는지 원발 부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 처음 발생한 부위, 전이성은 원발성에서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 중복병터는 0.8 코드를 사용하고 악성 신생물은 항상 주된 부위를 기준으로 코딩한다는 원칙 꼭 기억해 주세요.
주세요. 이 4가지 원칙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신생물 코딩 원칙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몰폴로지, 조직형, 행태코드 등 병리학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을 이해하면 코드가 보입니다. 질병분류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